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시장이 30분만 일찍 끝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정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시장 오늘 정말 아쉬웠죠? 차라리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이 더 하락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저 말고도 모든 시청자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길 바랬는데 오늘 그러질 못했죠. 네. 오후에 접어들면서 미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환율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 0.08% 상승하면서 2170.93포인트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은 여전하고 투자 심리가 약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0.18% 상승한 675.0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최고 3%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아쉬운 보합권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외인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2,242억 원, 22억 원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홀로 문량을 덜어냈습니다. 2,434억 원 물량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기관 1,075억 원, 외국인 1,369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대응 전략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정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교육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 정말 다양한 승부사 멘토님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르릉 주식콜센터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들어봅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주식 종목 중에서 나는 왜 하필 이 종목을 골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제는 한숨만 쉬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송과 함께 하면서 종목 콜센터를 바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하단에 나가는 번호가 있는데요. 026007-833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생방송 중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또는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오픈톡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멘토분들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주식콜센터 저희와 함께 하실 멘토님은 예거 멘토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 항상 잘 지내죠. 네, 그럼 예거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하락하는 장보다 못한 하루였었죠. 네. 자, 차라리 하락장이었었으면 접근이라도 안 했을 텐데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오히려 접근을 했다가 종목을 들어갔다가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 같이 저와 그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대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나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 여러분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멘토님이 활짝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6007-8339번으로 방송 중에 전화를 주셔야만 여러분의 실시간 고민 상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톡방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우리 QR코드나 전화번호 없이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고민 해결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멘토님, 저는 오늘 시장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냥 빨리 그렇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멘토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락장이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접근을 안 하셨을 텐데 종목을 진입해서 오히려 물리는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처음에 뭐 시장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저번에 해봤잖아요. 왜 까먹었어요? 우리 시장 상황을 물어보면 키워드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줄로 딱. 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안심할 수 없는 네. 시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 네. 자, 그 이후에 좀 설명을 근데 드리면 안심할 수 없는 게 너무 길고 임팩트가 없어. 더 짧게 만들어줄게요. 우리 안심은 금물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달라. 더 네. 줄일까? 안금 안금, 어때요? 안금? 안금 좋다, 안금. 앙금 좋다, 앙금. 네,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시장은 앙금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최근 들어서 달러가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냐에서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그 하락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그 가스관의 문제, 유럽이 네. 좀 힘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르트 스트림,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죠. 자, 이 가스관을 그 기준 그 100%에서 40%를 감축하고 또 보수 공사한다고 해서 또 뭐 20% 감축하고 지금은 뭐 공급을 아예 안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발트해 해저 천연가스관 그 노르트 스트림 네. 그 2도 이제 이번에 아예 가동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눈치 주나요? 네, 재미없어. 네. 이제 재미없어. 근데 저희가 그냥 궁금한 거는 지금 네. 안심은 금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세가 더 남아있다,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 상황도 모르고 그냥 달러 강세다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말을 좀 이해가 돼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유럽이 좀 힘들어지면서 좀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럼 당연히 유로화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반대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또 그 최근 들어서 영국이 또 감세하는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딱 봤을 때 세금을 줄인대요. 네.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영국 시장이 굉장히 힘들구나 해서 또 파운드화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 오늘 엄청 올라왔죠. 최근 들어서 뭐 144원, 뭐 140, 네. 1,400. 네, 죄송합니다. 네. 네. 1,445원, 뭐 13년 만에 최초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채권 금리도 막 많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에서 오늘 또 그래서 그 영국에서 채권을 좀 사들인다고 했었죠. 자,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네. 그래서 좀 파운드화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는 당연히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문제겠죠. 그리고 경제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투자하시기 전에 꼭 이런 시황부터 살펴보시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네. 이런 상황도 물론 좋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악재는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오른 종목은 있잖아요. 네. 오른 종목은 있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해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 그리고 특히나 어떤 종목을 조금 챙겨봐야 할지 이게 가장 궁금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 가장 고통받는 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화 정책의 문제겠죠. 네. 자, 그래서 통화 정책의 문제면은 저 자이언트 스텝의 그럼 금융주? 그렇죠. 저는 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도 큰 수익 얻어갔습니다. 그러면 대형 금융주예요? 아니면 중소형 금융주예요? 그냥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야. 네, 종목 네. 말씀드릴게요. 전 좋아요. 제주은행이랑 푸른저축은행 이 두 가지로 수익 많이 봤습니다. 아, 근데 이미 수익이 났다고 하면 지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신규 매수 타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들어가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 일단 원래는 그 점도표를 발표했죠. 근데 기존에 한 3%, 3.25%그 정도가 원래 기준치였는데 이제 기준금리 이제 인상을 하는 게 이제 그 4.5%를 좀 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4.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그 4.4%라고 한다면 11월 달에 거의 남은 이제 두 번의 회의가 있죠. 자, 그럼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 이렇게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문제입니다. 근데 더 나빠질 수도 있죠. 네, 더 나빠질 거를 이제 각오를 하면은 뭐 울트라 스텝도 뭐 가능성이 나와줄 수도 있고. 네. 아니 근데 멘토님 나 진짜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네. 그런 얘기는 기사만 쳐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멘토님을 모셔놓고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고 했어요. 네.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손절가는 언제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수익률을 얼만큼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끊겼거든요. 아니요, 이제 네.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은 얘기는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한테 교육을 받고 싶지 방송 중에는 그 교육을 다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자,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지금 진입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뭐 FOMC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슈들도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되고 일단 11월까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아. 11월 달에 한 번 더 급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당장 진입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에서는 일단 한 11월 근접했을 때 그때서 이슈들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최고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시초가에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우리가 매도 타이밍은 11월까지. 근데 11월 언젠지 모르니까 자세한 전략은 톡방에서 그렇죠. 맞죠?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시초가 진입이 가능한 종목인데 이 종목 우리가 안정적이고 크게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11월 안에 승부가 난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주 여러분 하나쯤은 잡으셔야죠. 해당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톡방 안에서만 전략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톡방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목 상담을 들어갈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허심탄회하게 전부 들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콜센터에 나와 있는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아나운서.
네,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앞에 있는 번호 026007-8339번 또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톡방으로 들어온 상담이었는데요. 네, 종목은 바로 K옥션이라고 합니다. 네, 매수가는 1,300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1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볼게요. 어머,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지금 오늘 1.43%를 상승했는데도 네. 4,98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300원부터 4,980%까지 거의 한 50% 가량을 할인을 한,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한 그런 금액인데요. 지금 이게 1월 달만 해도 52,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6월경에 급락을 하고 네. 지금 9월 29일 기준으로 우와. 이 올해 초만 해도 52,000원이었던 이 K옥션 네. 주가가 4,910원대로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모습 볼 수 너무 있습니다. 슬퍼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거의 87.55%가 하락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사실 이게 옥션, 경매 관련 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경매라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 또 그 전부터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또 올해 1월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한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80 몇 프로 이제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아. 자, 1대5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무상증자 네. 때문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무상증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중도 뭐 1대5 무상증자라서 이게 이 주가에서 이제 현재 그 주가에서 곱하기 한 6 정도를 하면은 이제 원래 그 기본 주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 제가 체크를 해뒀거든요. 뭐 1,300원에 네. 뭐 15%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많은 다들 그 상승을 많이 강세를 보이는 거 제가 맞아요. 알고 있죠. 공구원도 네. 그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테크윈도 그랬고요. 네. 뭐 무상증자를 앞두고 그 이슈 소식이 나타나면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단은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그 회사에 자본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는 점.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무상증자도 좀 악재를 작용하는데 이게 어느 때 악재로 작용하냐면 권리락 이유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일단 회사에서 만약에 너무 힘들어요, 내 회사가. 네. 너무 힘든데 그거 어떻게 살려보고 싶은데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제 그 이유 하나만은 올라가니까 돈 없는 와중에도 무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상증자 회사야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들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이런 재무제표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무상증자 소식을 좀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선은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지금 호재가 좀 나와졌거든요. 이 현대백화점에서 또 이제 그 미술 이제 그 경매 그 뭐지? NFT? 아니요. 경매? 그거 경매 뭐 연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같이 협업을 해갖고 네. 뭐 한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이슈로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그 조만간의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점이 시장 상황이 많이 악화가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미술품을 좀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 홀딩? 저는 일단 홀딩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것도 근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지면 손절도 못 해요. 아니, 권리락 이후에 이상하게 무상증자들이 원래 주가보다 많이 빠져요. 네,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큰 수익 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시장이 악화되니까 여기서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자, 이제 다른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급락하지 무슨 일 있나 하고 그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종목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상담이 밀려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진행 좀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K옥션 여러분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나는 야,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전략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서 이어서 다음 상담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상담하고자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쇼박스예요. 쇼박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000원이고 네. 10% 갖고 있어요. 10%요. 그럼 네. 혹시 쇼박스를 매수했던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K 콘텐츠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뭔가 요즘 K 컨텐츠가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상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쇼박스를 매수했다라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함께 우리 마감상을 살펴보고 멘토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쇼박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4% 상승을 하면서 3,5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매수가가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락한 모습 보이면서 많이 힘드셔서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유, 한숨을 쉬고 계세요. 네, 잠깐 들려오는데 한숨을 조금 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하락폭이 약간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대응을 하면서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러한 이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청자분과 바로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힘드시겠는데 네. 일단 그 쇼박스가 원래 비상선언 소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접근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K 콘텐츠들이 K 콘텐츠. 사실 이 받으니까, 쇼박스가 네, 근데 그중에 오징어 이제 게임 골라서 관련주예요. 쇼박스로 이제 그 배급 회사예요, 일단은. 네. 배급 회사로서 뭐 예전에 뭐 그 랑종이나 뭐 싱크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급을 했었고 그리고 뭐 드라마도 뭐 이태원 클라스를 좀 방영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이슈가 됐었을 때는 뭐 당연히 상승을 보였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콘텐츠적으로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지지라인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가 좀 지지라인을 살짝 벗어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한번 그 시초가 보고 거기서도 이제 하락을 보인다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도 좀 미련이 남는다 하시면 이제 비중 정리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비중 정리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진입가까지 오기가 좀 많이 좀 멀었는데 일단 그래서 1차 목표가도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네.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5,300원쯤 왔을 때는 일단은 남은 물량을 다 덜어내시고 일단 뭐 제 카톡방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톡방에서 제가 다른 노란 종목으로 톡방, 네. 노란 톡방, 네, 노란 톡방에서 네, 전 국민이 아는 노란 네, 톡방입니다. 노란 톡방입니다. 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뭐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이제 시장 상황 잘 이용해서 좀 수익을 내는 전문가로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요, 이 시장 상황, 이슈에 맞춰서 가장 뜨거운 섹터, 가장 핫한 종목을 잘 찾아내시는 멘토님이시거든요. 사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상황이 안화가 되면 올라갈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많은 기대와 더 못 미치게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저희 멘토님께서 쇼박스 대신 노란톡방 들어오면 다른 종목으로 전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와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우선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 전략적으로 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시청자분 여기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방송 중에 여러분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026007-8339번으로 꼭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옆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면 우리 예거 멘토님 만날 수 있는 톡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화는 조금 불편하고 또 QR코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검색창에 톡방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톡방이 바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아마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톡방에 올라온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종목은요, 바로 삼영 SNC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2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3.63%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6,56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요, 많이 하락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40%, 50% 많이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10%, 15% 이래야지 좀 과감하게 손절할 용기라도 생기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사실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멘토님, 이렇게 하락한 종목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제까지 상승할까를 기다리면서 손절할 기회를 엿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손절을 하고 이 시드를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삼영 SNC는 온스토 그리고 먼지 센서 주력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일단은 그 9월 6일 날에 배터리팩 내부 상태 감지 모듈 개발 국제과제 선정 이슈로 대부분 사람들이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쯤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배터리 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네. 이게 시장상에 안 좋다 보니까 좀 개별 이슈로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도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이런 게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일단 조금 하락을 보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슈가 좀 끝났다. 재료가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모멘텀이 없다. 네, 근데 일단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준다면은 일단 그 주가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지 라인은 따로 설정드리지 않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일단 저희가 나중에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지금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것들로 나뉘듯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이제 주목받을 수가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시다가 일단은 비중이 10% 맞죠? 맞습니다.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유하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상황인 만큼 일단 이슈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진입가에서는 일단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지고 가면서 보유하면서 매물대 좀 많은 데서 여기 그 매물대가 여기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근데 13,000원 우리 정도네. 멘토님 제가 느낀 건데 지난주에 좀 달라졌어요. 좀 익숙해졌나요? 깔끔해졌어요.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니 못하게 해가지고 넣어둬요. 안 돼.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예거 멘토님의 무대인 톡방에서 하세요. 여기는 우리 시청자님이 무대의 주인공이니까 시청자님이 원하는 것만 딱 우리 딱 깔센 알죠?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자. 네, 그러면 제가 근데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깔끔하게 딱 주고 나머지 전략은 어떻게 한다? 우리 톡방에서 한다. 그쵸.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근데 멘토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또 이 삼영 SNC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견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진입한 가격이 매수가가 1,200원이에요. 지금 현재 마감 종가가 거의 6,000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면 우리가 밀리는 거를 감안해서 상한가가 2번은 가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진입가 한마디로 지금 원래 진입했던 가격에서 청산을 하려고만 해도 지금 상한가가 2번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과 인내와 노력 그리고 이미 소재가 이슈가 다 완화된 상태에서 시장도 좋지 않은데 어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기업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작은데 이거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일단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요즘에 배터리 셀의 상태, 그 배터리 효율적이게 상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또 네. 왜 이게 집중을 받을 수 없냐면은, 네. 그 전기차가 사고 나면은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그렇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슈가 큽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직접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국제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네. 이 시장 종목은 상황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 거죠. 왜냐하면 핵심 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일단 보유 중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시청자분께는 우리가 깔끔하게 지금 홀딩해라, 우리 관망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멘토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기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럼 지금이 저점인가? 나도 지금 매수해야지. 그렇죠. 함께 이 40% 가까이 상승할 때 매도할 수 있을까? 수익률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거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지금 반등을 했죠. 반발 매수 세력들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 하루. 네.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락했죠. 다 하락하고 강보한 마감을 맞아요.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그 영국에서 이제 미국이 아니라 영국 국채 그 장기물을 좀 회수를 하면서 그 파운드와 가치를 올렸잖아요. 네. 자, 그 이슈로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근데 시장 상황에서 변한 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시장 상황에 변한 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로 보실 거면 나오시는 게 맞고, 네. 단기로 본다면 좀 갖고 중장기 네. 스윙 정도로 보신다면은 좀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마디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같이 안 좋은 장세에서 확실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 양시장이 상승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도 지금 바라보진 말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더 많은 분들도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QR코드 말고도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면요.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입장해서 상담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톡방 상담도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아는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그렇죠. 네, 19만 4,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1.11% 상승하면서 18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대차를 좀 개인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네. 우리 그 2부 수익률 대결에서 그 전문가님이 현대차를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고men 형님은 아니시죠? 제가요? 네. 저는 아니에요. 에그멘트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아니에요. 네. 현대차 좀 그래요. 아, 별로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침수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지금 나온 차량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지금 그거 제나 앵커 팀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건 제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쵸. 네. 네. 개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 우리가 가져가기엔 어차피 무거운 종목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멘토님이 내려드릴 처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래요? 네, 반대로.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개인적인 이제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제 개인 지극히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이죠. 네. 일단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차예요. 아이오닉은. 네. 디자인을 또 예쁘다고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네. 자,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자,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뭐 기아차나 현대차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차들을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이 이제 기아 지분을 좀 현대차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현대차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저점 매수의 그 기회를 좀 많이 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뭐 펀드 그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유명한 대기업인데 뭐 펀더멘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외적인 문제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아, 지금이 기회다. 네, 또 말씀드린 지금은 아니지만 아, 지금은 아니에요? 바닥을 아까 뭐 보였을 싸게 때. 살 수 있는 기회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더 싸질 수 있는 더 싸질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사냐 이거죠. 네, 그래서 더 싸졌을 때 그때를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9만 4,300원 맞죠? 네. 그러면 이 전기차 쪽 부분에 있어서 좀 현대차의 희망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글로벌적으로도 인기가 많고 그 사우디 부자들도 막 아이오닉 타고 다니고 그래요. 정말요? 네. 사우디 네. 부자들은 저는 몰랐어요. 뭐 R, 뭐 P, F 이런 걸로 아마- 시작되는 네. 차를 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이오닉을 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되게 특이하죠. 저도 이제 아이오닉을 처음 예전에 시승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이드미러가 없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게 네. 스크린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또 최초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신기해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후속 작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그 자동차가 저희가 뭐 현대기아차가 제일 유명한데 그 기아차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전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좋게 봐서 그럼 이분은 그냥 홀딩이에요?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이제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면 추가 매수로 아. 좀 비중을 늘려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아.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 외에도 뭐 좀 저점에 왔을 때 판단 드렸을 때 뭐 5%씩 좀 늘려나가면서 다시 수익 전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 고점 뭐 28만 9천 원인데 좀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홀딩을 하되 더 저점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는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나왔지만 기아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더 호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아차를 매수하는 건 어때요? 기아차도 좋은 판단이죠. 자, 근데 일단은 뭐 저는 두 종목 중에 굳이 보자면은 현대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이오닉 인기가 더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디자인적인 문제는 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이오닉도 더 많이 그 해외 수출로도 많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그 수출업자한테는 그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아무리 원달러 환율이 치고 올라가도 오히려 그 수출하는 입장 그리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종목도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거래 중지가 됐던 이 쌍용차가 이제 최근에 인수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된다면, 재개가 된다면 조금 우리가 주목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쌍용차에 대한 인식은 별로 저는 그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쌍용차가 너무 인수를 많이 당해요. 맞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나는 할 수 있겠다 하고 그 회사를 이제 사는 거겠죠? 네. 그런데도 계속 실패하는 모습에서 이쌍용차는 저도 이제 알진 못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쌍용차를 만약에 제가 주의 깊게 본다면 분석을 더 해봐야겠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쌍용차, 기아차, 현대차 중에 현대차가 제일이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우리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말씀드렸죠. 현대차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홀딩을 하시되 더 저점 기회가 왔을 때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저점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 저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톡방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리는 QR코드입니다. 재방송 중에 또 방송이 끝나고 아무리 QR코드 요청하셔도 비밀번호 때문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는 저도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생방 중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유정 앵커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지금 톡방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 상담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매수가는 6,550원이라고 하고요.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서암기계공업도 오늘 상승했지만 4,830원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상승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멘토님, 이것도 설마 홀딩 의견 주실 건 아니죠? 일단은 저는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거는 홀딩은 하시는 쪽이 좀 불안합니다. 네. 일단 그 재건주로 많이 불리죠. 네. 재건주로도 많이 불리고 이게 네. 또 그 척 실린더나 뭐 커플링 뭐 제조하는 회사인데 기계 부품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일단 제가 이제 홀딩 의견을 좀 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너무 급락을 했고 이제 매물대를 이탈하는 모습, 기술적 분석으로 우와. 봤을 때는 매물대를 너무 많이 이탈했죠. 네. 진짜 급락이에요. 하산하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매물대를 이탈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매물대도 뚫어버렸다는 거는 그 매도 세력이 너무 강했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재건주로 주목받아서 상승할 수 있겠으나 이제 저항대도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정리하시는 쪽이 비중 몇 %죠? 10%. 10%. 네, 요. 10%입니다. 10%면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급등주나 초단타로 접근을 해서 차라리 단기 투자로 가실 거면은 그 투자 금액을 단기 수익으로 좀 벌어 들여가지고 그리고 다시 투자하는 게 다른 종목으로 네, 그거를 저는 이제 근데 그럼 추천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AS는 우리 예거 멘토님이 해주실 거예요? AS 뭐 여기서 말씀드려서 또 톡방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센스가 점점 늘고 네. 있어요. 눈치가 빨라지셨어요.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거 서암기계공업. 이 종목 사실은 재건 관련주다, 로봇 관련주다 좋아하는 테마들이 엮여 있긴 한데 지금 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지선을 무너뜨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해당 종목 AS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적극적으로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예거 멘토님 어느 종목이길래 우리가 톡방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유를 객관적인 지표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유정 앵커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정 아나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예거 멘토님의 수익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아까 말씀해주신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지금같이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받을 수 있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거 멘토님 역시 14.56%, 11.86%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충분히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공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강, 철강, 최근에 이 중소형 철강주도 굉장히 이슈였죠. 이 종목 역시 10.22%의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이루온까지 우리 이루온도 방송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7.16%, 12.32%까지 수익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익률을 자랑만 하려고 갖고 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서 분명히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다시 한 번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첫 번째 종목을 뽑아볼게요. 일단 은행주는 모두가 아는 이슈니까 우리가 제외를 한번 하고요. 네. 철강주도 관련 이슈 우리가 계속 짚어나가고 있으니까 제거할게요. 이 둘 중에서 이루온 우리가 방송에서도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맞다. 우리 승부사에서 언급된 종목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12.32%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떤 호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재진입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종목에서 굳이 꼽자면은 이루온을 마지막으로 뽑으려 했거든요. 마지막 두 번째 정도로 뽑으려 했거든요. 네. 청개구리, 청개구리. 네.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에서도 계속 초단타로 진입을 해서 네. 이제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아니야 이거 이미 이건 다 들었어. 들었어요. 이미 아니 들었어.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14.56% 수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외에도 그냥 높은 수익률만 가져온 거지 이거를 두 번 더 진입해갖고 제가 합쳐서 26%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나는 이루온이 궁금하다고요. 이루온. 이루온 궁금해요. 이루온. 네, 이름도 우리가 마음에 들어. 이루온이라고 제나 앵커가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루온, 이루온. 이루온이 어떤 이슈였고 왜 일단 상승했고. 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페이로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했죠. 맞습니다. 네, 네. 애플페이로 상승했는데 일단 현재로서 뭐 현대 카드죠. 거기서 이제 또 부정을 계속하고 이제 숨기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마지막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뭐 이동통신 솔루션 부가 서비스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KT, 뭐 LG에 뭐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뭐 매출액도 올리기 쉽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 자, 이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애플페이, 지금 애플 14 관련해서도 이슈가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루온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저렇게 해주셨는데 애플 지금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또 판매 부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판매 부진이라서 아직까지 아이폰에 대해서 관련을 했다면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뭐 이론 같은 경우는 뭐 관련주로 묶였는데 뭐 아이폰으로 묶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2320원대 이때인데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좀 지켜보자면은 현재로서 자, 단기 이평선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급락하면서 자, 데드크로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데드크로스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현재 그 진입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몰라요. 아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우리 다 안 들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들을 이것도 거예요. 톡방, 그 노란 톡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란 톡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 멘토님 말을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끊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전략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예거 멘토님과 아주 상세한 전략 짜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 026007-8339번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멘토님도 맞습니다. 찾으셨죠? 어떤 시간일까요? 종목 주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기 쉽도록 힌트는 다 드립니다. 하지만 종목 명과 진입 라인은 알려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란 톡방 오셔야죠. 그렇죠. 톡방 오셔야죠.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온 예거 멘토님의 히든 종목 바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뭐 기계장치 부품이면 베어링 감속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로봇 필수 핵심 부품인 그 하모닉 감속기를 이제 다루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그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죠. 로봇 원가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34%. 네, 그래서 근데 적용 개수가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중화 된다면은 큰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하모닉 감속기가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의료, 뭐 서비스, 이송 로봇, 뭐 방산 등으로도 이제 영업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아, 빠르게 없어요? 크게 힌트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 하나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정보를 좀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이 안 된 종목이라고요? 네. 상장이 안 된 종목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공모주 청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필살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이거를 좀 집중하셔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뭐 네. 청약일 언젠데요? 그거라도 알려주세요. 자, 모르니까. 5일에서 6일. 5일에서 6일? 네. 5일에서 6일 얼마 남았네요? 10월 5일에서 6일?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네. 글자 수만 알려줍시다. 글자 수. 6자입니다. 여섯 글자. 글자. 네, 6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힌트예요. 6글자에 지금 상장일이 언제라고 유정 아나운서? 5일에서 6일이라고 상장일이 아니라 공모청약. 공모 청약일. 네. 공모청약. 공모청약. 근데 사실 공모청약 이렇게 날짜만 검색하셔도 바로 알 것 같기도 그쵸. 한데요. 근데 뭐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긴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랑 종목명은 하단에 있는 QR코드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건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